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현대사 돋보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여자 정신대 문제를 다룬 데 이어서 오늘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잘못 끼운 단추이고요. 부제는 위안부 문제 다루기입니다. 한국인이 그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1990년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이 결성되었을 때부터입니다. 바로 이듬해 91년 8월 달에 김학순 할머니의 그 위안부 증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는커녕 계속 악화되어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1993년 1월인가부터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일본에 항의하는 또 일본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열린 이래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일까요? 한 27년쯤 되나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서 세계 단일 주제로는 뭐 세계 최장 집회의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과 또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돼서 어쨌든 항의의 뜻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미 또 일본의 혐한 이것이 서로 지금 교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2015년 말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폐기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품고 있었습니다. 왜 해방 후 40년도 더 지난 1990년에 와서야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나 하는 겁니다. 즉 해방 1945년부터 한 1990년경까지 40년이 좀 넘죠. 이 시간 동안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인은 무엇을 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좀 막막한 느낌이 있습니다. 해방부터 90년경까지 우리가 정신대나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나, 이걸 어떻게 다뤄볼까요?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서 그 신문 기사에서 이 정신대라든가 위안부와 관련해서 보도가 얼마나 됐고 그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뭐 다른 두 신문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기사가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기사 제공이 되고 기사 원문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 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위안부라는 이름을 쳐놓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뭔가 90년대에 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전에도 보도가 좀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균일하냐 그건 아닙니다. 연도마다 보도 횟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정신대라는 제목과 또 기사 본문 중에 언급이 된 보도 건수, 또 위안부 마찬가지로 위안부 보도 건수 이런 것이 각각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 건데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의 높이가 보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4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정신대라는 에 관한 보도가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정신대라고 했을 때 거의 한 60년경까지는 거의 한 10몇 년인가요? 한 46년부터 61년까지 하면 15년쯤 될까요? 15년 동안에 5번 언급이 됐다는 얘기죠. 보도가 됐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보도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대에 관해서.
60년대에도 건수가 조금 늘긴 했지만 뭐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7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좀 건수가 많아졌고 다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많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위 그래프랑 밑에 그래프랑은 요 눈금 하나, 그러니까 보도 건수에 관한 눈금이 다른데, 이 위에 눈금은, 위에 그래프에서는 한 눈금이 5건인데 반해서 아래 눈금에서는 한 눈금이 50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건에서도 요 막대 높이가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62년에 위안부라는 이름의 보도가 무려 50건이나 있었다. 뭐 이거는 68년인가요? 68년에는 한 70건 정도가 있었던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맨 끝에 있는 이 92년에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400, 거의 한 50건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게 폭발적으로 뭔가 보도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또 하나 보실 것은 이제 색깔이 뭔가 좀 두 가지 색깔을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정신대라는 기사로 정신대라는 언급이 들어간 보도가 나와 있는데,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위안부라는 뜻으로 사용한 정신대 이꼴 위안부 이렇게 사용한 보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단순히 그냥 정신대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는, 또는 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가서 뭐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된 것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신대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걸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정신대가 위안부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한 60년대 초에 와서 이 정신대를 위안부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쯤이 되면은 정신대를 역시 위안부로 쓰는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정신대라는 보도는 별로 없는데 왜 60년대에 그럼 위안부 보도는 맞느냐? 이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고요. 지금 위안부 그러면 다 일본군 위안부를 떠올리겠죠? 이때의 위안부는 미군 위안부였습니다. 특히 60년대에 미군 및 미군 위안부 관련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위안부를 폭행했다든가, 심지어는 뭐 살해를 했다든가, 또는 뭐 반대로 위안부가 미군을 상대로 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또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위안부 방에서 미군이 잤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뭐 사망했다든가, 이런 식의 사건 사고 보도가 미군 위안부 사건 사건 보도가 한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가 그 위에 건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미군이 한 절반 이상 철수한, 70년대 초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미군 범죄가 많았는데, 그런 미군 범죄가 어느 정도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안부 관련 보도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없어졌다가, 일본군 위안부 보도가 폭발적으로 90년경부터, 91년부터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들로 보도가 됐는지, 또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요. 60년대 초에 그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한 기사들이 거의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런 식입니다. 경향신문 62년도 8월 14일자 기사에 의하면 정신대로 끌려가 남양 중국 각처에서 일본군 장교의 위안부 노릇을 하던 한국 처녀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싱가포르 유곽, 그러니까 창녀촌이죠. 싱가포르 유곽가에 있는 한국 여성의 호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싱가포르 유곽가에서 한국 여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해방 전입니다. 해방 직전에, 해방 후죠. 그러니까 45년 전쟁이 끝난 후에 위안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여성이, 저는 정신대로 끌려와 외놈들의 놀이개로 끌려다니다 여기에 버려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신대로 와서 한 일이 위안부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66년도의 어떤 기사를 보면 오키나와 일대의 여러 섬에는 일본군 패잔 병력이 남아서 정신대로 끌어간 한국 여성들을 뭐 학살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60년대 내지 70년대에 정신대 내지 위안부를 다룬 영화가 두 편이 개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죠. 65년에 개봉한 영화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와 앞으로 제가 한 3편 내지 4편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관해서는 현재 그 한양대 연극영화과의 교수로 있는 김청강 교수, 영화사 전공입니다. 김청강 교수가 2017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정신대 위안부를 영화에서 어떻게 다뤘냐 하는 건데 이 논문을 보고서 제가 찾아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5년에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근데 이 사르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마에 있는 강이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이제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버마까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국군 내지 버마인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남녀 주인공은 여기 신영균 씨고요. 원로 영화 배우인 신영균 씨고 그다음에 김혜정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엄앵란, 김지미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인기를 끌었고 60년대 말에 왜 트로이카라 그러죠. 문희, 남정임, 그다음에 윤정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사실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이 김혜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여자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은 이제 포스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남녀 주인공임을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약간 표범 무늬 옷 같은 걸 비슷한 걸 입었죠.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위안부는 아니에요. 버마인으로 나옵니다. 버마인 게릴라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항전을 하는 버마인 게릴라로 나오고요. 이 일본군 장교로 참전한 이 조선인이 이 여자 게릴라를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조선인 장교와 버마의 여자 게릴라 그러니까 주인공의 구도고 정신대로 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영화 광고상에서는 왼쪽에 이렇게 조금 약간 작게 그려진 최지희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이 정신대는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대를 정식으로 다룬 그런 영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굉장히 일본군의 충직한 장교였던 그러니까 신영균 씨죠. 굉장히 충직한 일본 제국에 충직한 조선인 장교가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과 잔악성을 깨닫고 나중에 일본에 대해서 항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고요. 근데 물론 스토리는 나중에 두 주인공이 둘 다 죽는 비극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정신대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는 건데 이때 이 정신대는 당시에 미군 위안부의 이미지를 차용을 했어요. 이게 EBS에서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라는 영화가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화면을 캡처해 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일본군 부대에 이 위안부들이 정신대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정신대, 데이신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대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뒤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까 본 일본군 장교인 신영균 씨고 나머지가 이제 데이신따이 위안부들인데 글쎄요, 복장이 어떤가요? 복장이 다 서양식 원피스 이런 걸 입고 있어요. 허리를 다 잘록하게 이렇게 맨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머리에 보면 다 파마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이 한복을 입고 끌려가고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군 위안부 이미지를 차용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보면 원래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간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물론 속아서 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군 기지에서 세탁부로 일하는 줄 알고 왔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거칠고 또 처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깔깔거리고 제대로 이야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좀 거칠고 그리고 어쩌면 성적으로는 굉장히 또 섹스 어필하는 그런 위안부 이미지로 어쨌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60년대 중반에 나왔던 영화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가면은 이제 위안부를 정식으로 다룬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여자 정신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74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 관한 신문 광고가 되겠는데요. 제목이 여자 정신대 이렇게 돼 있고 뭐 보상받지 못할 여인, 수만의 통곡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여자 정신대로 끌려간 또는 그래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들의 아픔을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성격상 좀 그때 유행했던 호스테스 영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쯤 무슨 영화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영화로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왜 최인호 씨가 쓰고 어쨌든 뭡니까 호스테스가 주인공이고 술집 종업원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여러 남자를 전전하면서 굉장히 몸은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영혼은 굉장히 순수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포스터에 나오는 이 영화 광고에 나오는 이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죠. 장교의 거의 다리 부분만 나오는데 장교의 군화와 여기 칼이 나오고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 정신대 위안부는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되는데 이 복장이 보면은 뭐 요즘 스타일의 속옷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만 걸친 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전형적인 포르노그라피의 구도다 그렇게 또 영화 보시는 분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위안부의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 영화에서는 위안부가 이 일본군인 병사라든가 장교에게 강간당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도 나오지만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이 위안부와 조선인 병사가 사랑을 나누는 거기서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7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위안부를 그다지 피해자로서 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70년대 말부터 근데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70년대 말부터 위안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